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그림을 더 잘 그려야 한다는 완벽을 향한 열망은 오히려 족쇄가 되어 그림의 완성은커녕 선 하나 긋지 못하고 하얀 종이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상황을 벗어나고자 더욱 작고 단순한 형태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선 하나, 어떤 날은 면 한쪽, 검은색 펜과 연필로 한 땀 한 땀 수련하듯 그려나간 100여 점의 드로잉 중 일부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우리는 비단 창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를 높은 목표에 가두어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거창한 목표 달성이 아닌 작은 움직임, 작은 한 걸음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결과물을 같은 결의 고민을 가진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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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174화 1부에서는 그지문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박미나 작가님이신데요. 저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소개를 드릴 거지만 혹시 짤막하게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목탄과 먹, 흑연과 같은 검은색 재료로 그림을 쭉 그려왔고요. 2023년 올해 초 여기 크래커스북의 호스트이신 박지연 작가님의 책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매일의 형태라는 책과 뒤이어 블랙 포트레이트라는 진도 만들어 올해 처음 북페어도 나가보며 이것저것 열심히 도전 중인 독립출판 초보 작가 박미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박미나 작가님께서는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고 이후에는 게임 회사에서 상업적 아트워크를 제작하다가 지금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제 말씀하신 검은색 재료를 다시 손에 집으셨는데요. 명확한 목표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내면을 마주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인간의 심리에 관심이 아주 많고 글보다는 이미지로 다가가는 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소개에 맞춰서 이번 클립 제목을 지어봤는데 혹시 174화 제목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면으로 드러낸 민낯 박미나 작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가님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뭔가 민낯을 드러낸 인물들의 얼굴 혹은 그 검은색이 주는 인상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연 작가님은 워크숍에서 가장 먼저 그림을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처음에 작가님이 기획하셨던 이제 그림들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굉장히 올드하고 빈티지한 종이에다가 검은 색깔 펜으로만 그렸던 그림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위에다가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한 그림씩 그리고 형태가 달라지는 거 보면서 작가님의 다른 작업들도 궁금하고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넣어서 출간하시는 그 책을 보고 나서는 작가님의 의도를 느끼면서도 더 감동적이었어요. 책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일매일 이제 챌린지 스스로 이제 매일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도전 때문에 시작된 시리즈인데 그림을 어쩌다 보니 책을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게 만들어질까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워크숍에서 다 같이 의견도 받아보고 도전해 보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또 첫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진짜 큰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셋 다 이제 주제에 맞춰서 조금 까만 옷을 그러니까요. 네, 입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작가님 소개에서 드렸던 것처럼 작가님은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고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지금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요. 작가님이 처음 그림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게임 회사에서 상업적 아트워크를 하다가 지금은 본인만의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일단 외가의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모님도 화가시고 네.
저희 어머님도 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네. 함께 놀 때 이제 스케치북을 꺼내서 동화에 맞는 그 그림들을 같이 그렸고요. 네. 또 아버지께서 장르 불문 영화광이셔서 아. 어렸을 때부터 영화, 뭐 만화책, 애니메이션, 서브컬처를 함께 이제 즐기는 그런 집안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와.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집안 환경 때문에 계속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제 제 작업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게임 회사는 보통 팀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기획팀에서 내려진 오더에 맞춰서 제가 그림을 그려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림 말고 또 이제 UI 디자인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기획 그리고 다른 사람의 컨펌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에서 한계와 갑갑함을 좀 느낀 상태였고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퇴근 후에 밤에 또 개인 작업도 했었는데 네. 그때 그렸던 작업들은 지금하고 주제는 같아요. 인물, 동물, 식물인데 그림 스타일은 완전 정반대. 되게 컬러풀하고 꽃도 막 화려하고 네. 예쁘고 이런 밝은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그림을 이제 블로그에 이제 업로드하면은 반응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외주도 들어오고 좋았지만 뭔가 내가 가식을 떠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대중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지? 이번에는 뭐 좋아요나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지? 이런 것들을 줬는 게 저에게는 힘든 상황을 이제 가고 있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나만의 그림을 찾아보자 생각해서 주위에 우려도 있었지만 다시 그림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계속 그리고 있고요. 지금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와, 너무 멋져요,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작가님이 나만의 계획을 내가 할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남의 것을 하기에는 너무 갖고 계신 재능도 많아서 아마 잘 찾아가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되게 좋은 작업자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뭔가 안주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쵸. 반응이 좋으면 계속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쵸.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내 길이 맞나?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도전을 해봤다는 거는 저는 정말 한 걸음을 너무 많이 나아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은 소개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목탄, 먹, 최근에는 리소그래프까지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계신데요.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그림에 담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림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작가님의 그림과 딱 맞았던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도전적인 재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색이 검은색이다 보니 검은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나 기법은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네. 실크 스크린이나 에칭, 석판화, 리놀륨 같은 판화도 배워봤고 최근에는 망점을 조절하여 같은 흑백이라도 달리 느낌을 낼 수 있는 리소그라프도 배워보고 있어요. 그림에 따라 재료를 정하진 않지만 일단 목탄은 풍부한 명암과 양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해서 그 블랙 포트레이트 시리즈인 큰 얼굴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먹은 물과 만날 때 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결과가 종이에 그대로 남겨지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재료고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대박이 나면 비싼 먹물과 항상 와. 화방 가서 구경하는 이 굉장히 비싼 붓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또 저의 또 로망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재료가 정말 좋은데 이제 큰 단점이 뒤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요. 네. 특히 목탄은 가루가 엄청나서 블랙 포트레이트 3년 전에 그린 그림이 아직도 만지면 가루가 묻어나오거든요. 네. 그 스프레이 뿌려도. 네, 정착에 그 뿌려도. 그런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고양이가 난입할 때가 있어요.
목탄까진 괜찮은데 네. 한 번은 먹물을 발로 밟고 신나게 뒷발차기를 해가지고 하얀색 작업실 벽에 거의 현대미술이라고 할 만한 얼룩을 만든 적도 있어서 네. 이런 거에 사실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제가 펜을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현실적인 네, 이유로. 이게 어쩌다 보니 근데 이게 또 이 펜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탄하고 먹과는 다르게 이제 섬세하게 표현이 되고 제 손으로 통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펜으로 만든 첫 책이 이제 메일의 형태고요. 네. 이게 사실 펜으로 면을 채우는 게 사실 노가다 수준인데 네. 이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쓰고 있고요.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재료는 이제 불투명 수채화. 오. 그리고 이제 스탬프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그런 작업을 관심이 있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제 막 도전하기 시작한 네. 리소그라프와 함께 꼭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와.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먹물 비싼 걸 쓰면 그 색감이 되게 다른가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게 솔직하게. 곧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전공이 작가님. 아니라서 차이점을 모르지만 음. 그냥 왠지 기분상. 기분. 물에 더 예쁘게 퍼지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다르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비싼 이유가 그죠, 또 있지 이유가 있긴 않을까. 해요. 네. 저는 오히려 그 고양이 분이 그려주신 현대미술이 아주 흥미로운데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무질서한 고양이의 현대미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삽니다. 고양이가 그렸다고? 그러면서. 기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발바닥 어떻게 닦나요? 정말 가만히 있나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진 찍을 여력도 없었어요. 현대미술. 작가님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은 작가님 인스타그램에도 SNS로. 자유롭게 있으니까요. 제가 카드뉴스에 넣어둘 테니까 저희 클립에서도 내용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모델 없이 그렸던 고양이들이 있는데 네. 주위에서 그 지금 키우고 있는 고양이 길에서 데려왔거든요. 네, 우연히 다 만나려고 이렇게 그렸나 보더라고. 되게 비슷하다고 다들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운명이네요. 그러니까요. 감동이다. 네, 네. SNS를 통해 확인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작가님께서는 비플랫폼에서 전시를 진행한 그 검은 얼굴 시리즈는 소개에 따르면 불안과 우울의 순간을 얼굴에 드러내고 마주했다. 타인에게 쉽사리 털어내기 어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그림이다고 했는데요. 목탄과 먹으로 작업한 인물의 얼굴은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앞에 제 그림을 찾겠다고 호기롭게 시작된 여정은 네.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제 손은 즐겁게 그리고 있지만 그림이 이제 예전에 그렸던 그림과는 달리 대중적인 것과도 멀고 네. 호불호도 많이 갈리다 보니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계속 그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마냥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시기 때 목탄을 이제 들기 시작을 했는데 목탄이란 재료를 만나 제가 그때 느꼈던 우울함이나 불안함 그리고 충동 등의 감정을 솔직하게 날 것으로 표현하게 그리게 된 것이 이 검은 얼굴의 시작이고요. 네. 얼굴의 모델들은 제 얼굴도 있고 저에게 속상한 사연을 토로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나 사이트를 이제 서치해서 나온 얼굴들이 이제 모델이고요. 특정 인물을 닮게 묘사하는 것이 아닌 얼굴이라는 그릇에 감정을 담아 그리는 과정이 다른 그림 작업보다는 몰입도가 높아서 쉽진 않았지만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준 그림 작업이었어요. 검은 얼굴 시리즈를 책으로 이제 만들면서 인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화가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강약 컨트라스가 세지니까 그림이 조금 더 무서워져서 올해 이제 가족 단위의 이제 그 관람객이 많은 이제 뷔페어에 갔을 때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구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책을 막 넘기는데 내가 안 무서워? 이랬더니 어떤 남자 꼬마 이제 관람객 분께서 아니요?
멋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정말 감동이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부모님 세대 이 관람객 분들이 제 네. 그림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오. 오늘 책은 들고 오지 않았지만 책이 이제 한 면만 있고 이제 옆면에는 이제 빈 공간이거든요. 네. 이 책을 구입하시면서 이 빈 공간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글이나 얼굴 같은 걸 내가 그려봐도 되냐 이렇게 오. 물어보시면서 또 가시는 분도 우와. 계셨고 저는 좀 안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반응으로 구입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저에겐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관련된 에피소드로 네. 이 그림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얼굴이 저희 사람만한 얼굴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작업실에 네. 불 켜고 들어갔는데 저 너무 놀랐다니까요. 제가 제 그림 보고 한두 번 놀란 게 아니라 깜짝이야 이러면서 이게 저의 여담 에피소드입니다. 작업실에서 내 그림 보고 놀라는 네. 작가. 깜짝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놀랐는데 그림이 좋다며 사가주시는 관람객분들께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다르지만 비슷한 감정이지 그죠? 않았나 그죠, 예, 그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다음 북페어도 예정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곧 열릴 부산의 마우스 북페어에도 네. 네, 메일의 형태랑 블랙 포트레이트를 들고 이제 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참여하는데요. 맞아요. 다음 주에 벌써. 네, 그죠? 그러니까요. 셋 다 어떤 상태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처음에는 호기롭게 이것저것 해야지 했는데 지금 이거라도 좀 하는 해서 가야겠다 이런 지금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획한 거를 스토리에 다 올렸는데 네네. 그 말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또 드려볼게요. 작가님께서는 자기소개에서 숨기고 싶은 인간의 심리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심리나 감정을 또 그림에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혹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인지, 또 심리 중에서는 특히 어떤 쪽에 관심이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만족하고 좋아하는 그림을 찾으면서 타인이 아닌 나에게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내 외부로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심리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우연히 이제 접한 모집 공고문을 보고 심리라는 것에 좀 더 알고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시간과 금전적인 여건이 맞는 이제 디지털 대학교의 상담 심리학과를 이제 편입을 해서 올 초에 제가 이제 그림과 책 작업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과정을 더 이상 이어나가진 못했지만 이때 이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마음 챙김이나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 기법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 기법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도 잠깐 나왔던 기법이거든요. 네. 이 치료 기법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등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힘든 상황일수록 사실 자신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를 우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보통. 네.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고 스스로 이 관심 있는 치료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호전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저는 좀 마주하다라는 말이 좀 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러한 경험과 생각이 이제 당시의 감정과 고민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아까 말한 그 검은 얼굴 시리즈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면의 얼굴과 독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눈빛은 이 마주함을 표현하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짙은 명암이 걷히며 뚜렷해지는 얼굴은
페이지가 끝나듯이 언젠가는 우울과 불안의 감정도 끝이 올 거라는 희망을 나타내어 이번에 그런 블랙 포트레이트라는 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이 가는 심리는 좀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그런 성격 장애나 심리 문제보다는 네. 고립되고 혼자서 얼어붙게 만드는 좀 고독한 심리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울감이나 그리고 불안 문제 중에서도 사회 불안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 따른 문제가 관심이 있고 꼭 다뤄보고 싶은 또 심리가 또 강박이 여기에 또 속하는데 언젠가는 다 한 번쯤 다뤄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와. 강박. 저도 심리 상담 받았는데 가벼운 강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랄까 남들에 비해 내가 이걸 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맞아요. 인지는 하는데 그걸 포기 못하는 느낌? 맞아요. 네. 근데 뭐 가벼운 수준이라고 하셨으니 그냥 무시하면서 함께 살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럼요. 네. 뭔가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경청을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고 단순한 형태에서 그런 것들이 더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작업하시는 부분이 더 돋보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칭찬만 받은. 칭찬 감옥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너무 멋져요.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말씀도 되게 뭐랄까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요? 네. 지금 감기 때문에 코맹맹이라서. 저희 3명 다 그러니까. 맞아요. 청취자님들이 네, 양해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다음으로 질문 같이 드릴게요. 말씀해 주셨던 검은 얼굴과 메일의 형태뿐만 아니라 반려묘를 주제로 작업한 그림을 보면 주인공들이 측면이나 뒷면이 아닌 똑바로 정면에 마주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마치 피하지 말고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림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앞으로 작업해보고 싶은 물체와 인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메일로 받고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고양이 정면을 그렇게 많이 그린 줄 몰랐어요. 이 질문을 보고 다시 제가 작업했던 그림을 보니 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고양이 정면을 그리는 걸까? 이 질문을 계기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고양이가 이제 그리면 그릴수록 느껴지는 게 이 얼굴의 대칭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칭과 이 균형은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지만 네. 이 구성하고 있는 이 털 색깔이 정말 제멋대로더라고요. 저희 집 고양이도 흑백인데 네. 코가 완벽하게 반쪽이 아니고 어설프게 반쪽이어서 그릴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다른 집 고양이들 보면 흰색이 이쪽에 있고 네네. 어떤 아이는 코 부분은 다 까만데 입 부분만 흰색인 맞아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진 찍는 것도 그림도 보면은 정면이 진짜 많다는 것을 이번에 크래커스 덕분에 알게 되었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감정은 예전에는 사실 멋있게 잘 그려야 해라고 구성과 완성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림에 임했는데 네. 그때 이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구상은 이미 피카소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림을 미루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메일의 형태를 그리면서 이제 바뀐 마음가짐이 될 수 있으면 매일 10분이라도 그리고 이 떠오르는 주제에 대해 최대한 많이 그려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좋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와.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완벽을 추구했던 시절이랑 지금 많이 그려서 마음에 드는 걸 찾자라는 거에 있어서. 네네. 근데 그게 마음 정리가 될 때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하셨나요? 아니면 어떠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가지고. 과정이요? 네. 그냥 아예 그림을 안 그렸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그냥 이제 그만둬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그릴 바에는 그냥 선이라도 하나 그어볼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선이
약간의 면이 되고 그게 또 도형이 되고 다른 도형이 되고 이렇게 그려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재료로 그려볼까 해서 펜이 또 먹이 되고 해서 다시 또 옛날에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그때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메일의 형태가 사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시작한 챌린지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을 시작할 때는 그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그림이 100점이 돼서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새로 또 책을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었던 작업이라서 저에게는 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그런 그림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만둘 사람은 워크숍을 듣지 않는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가자 어디든. 와. 뭐든 되겠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 멋지게 소화하고 그러니까요. 계시니까. 네. 작가님 혹시 작업해보고 계신 물체나 인체 같은 것도 조금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심리 이제 관련된 것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 관련된 것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외모 지상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주위에 이제 어린 동생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외모나 체중이 늘거나 네. 뭐 심지어 가슴 크기, 뭐 피부 상태 이런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실 모두 저의 개인적인 신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인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의 대상이 되는 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싶다 그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터붓이 되는 생리, 여성이 하는 생리, 그리고 또 이제 자위 같은 것들 관련된 물체나 이야기들을 또 그림으로 언젠가는 풀어나가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어떻게 푸실지 되게 궁금한 것 진짜로요. 같아요. 네.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이야기였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 출간 예정이신 작품이 있다면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14살이 된 저희 집 고양이를 주제로 네. 이제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노령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보시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도 함께 쓰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이야기를 써본 적은 없어서 사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계획 중이고요. 내년 초에 이제 빈티지 소품샵을 경한 멋진 갤러리 카페에서 메일의 형태 원화 전시도 예정 중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올해 만들었던 책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이제 인쇄와 그림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또 우선적인 계획입니다. 와. 내년 아주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알찬데요? 네. 내년도 바쁘게 지내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바쁘다고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1부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작가님 그 1부 마무리하면서 2부 주제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부는 다채로운 흑백의 향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검은색과 정말 친한 작가님을 모셨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주제를 뽑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도 이제 미나 작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